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기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2021년부터 바뀌는 내용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해서 비과세를 받는 요건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2년 보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거주까지 해야 하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 청주 등 충청권까지 조정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조정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리고 2021년 양도분부터는 주택을 두세 채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한 채를 처분할 때는 최종 1주택 상태에서 2년을 보유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처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세의 기본입니다. 어렵지 않게 쉽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세의 기본입니다.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조정지역이라는 규제지역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조정지역 아니면 비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아니면 비조정 일반지역인지 그에 따라서 보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거주까지 해야 하는지 비과세 요건도 달라집니다. 양도세를 따질 때 해당 주택의 기준이 취득일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양도일이 기준인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짚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또는 거주는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그에 따라서 2년 보유와 거주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1년 내 처분인지 2년 또는 3년 내 처분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강의하게 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강의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모두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양도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다음은 양도일 기준입니다. 양도세율 적용입니다.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인지 아니면 비조정지역인지 그에 따라서 중과세냐 일반과세냐가 결정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그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느냐 아니면 적용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양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양도일 기준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도일 기준입니다. 적용 기준이 취득일 기준인지 양도일 기준인지 많이들 헷갈리는데 체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게 해당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인 경우 언제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는지입니다. 기본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오늘 강의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쉽게 세상에서 가장 쉽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본 개념입니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처분하기 전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입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그동안 강의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자료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비조정 일반 지역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크게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단순하게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했습니다.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비조정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조정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취득 당시, 즉 조정지역의 구분은 주택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의 기준은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에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는 물론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조정, 비조정의 구분은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양도일 기준이 아닙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중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경우 거주까지 해야 할까요? 댓글로 문의하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2016년 11월에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그만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돼 버렸습니다. 매도할 예정인 2021년 3월은 조정지역인데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는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취득 당시에 비조정지역이었기에 양도 당시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더라도 보유 요건만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2년 보유 또는 거주는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조정지역 지정 현황을 잠시 체크를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마지막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양도세는 조정지역이 기준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지방의 주요 지역까지 111개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주택이 속한 지역, 그리고 관심지역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측에 지정된 날짜도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조정지역 2년 이상 거주 요건의 예외입니다.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속해 있지만 거주 요건 필요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택 취득일이 기준이라는 기본만 잘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속해 있지만 거주 요건 필요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2017년 8위 이전에 취득한 주택입니다. 2017년 8위 대책으로 조정지역에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취득을 2017년 8위 대책 이전에 했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17년 8위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입니다. 중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매도하는 시점엔 조정지역입니다. 2017년 8위 대책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양도 당시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더라도 보유 요건만 필요합니다.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는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두 번째, 신규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입니다. 양도 당시에 조정지역이라도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을 했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1번 사례입니다. 취득은 비조정지역 그리고 중간에 조정지역이 됐다면 취득 당시에 비조정지역이었기에 양도 당시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더라도 보유 요건만 필요합니다.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는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017년 8일 이전 또는 조정지역 지정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계약 당시에 세대 전원이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은 2021년 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잔금하기 전에 2020년 12월 18일 그만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계약 때는 비조정지역 그리고 잔금 때는 조정지역. 이 케이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입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조정지역의 비과세 요건입니다. 그리고 제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지역 주택이지만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제5호입니다. 크게 복사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지역 주택이지만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즉 거주요건이 필요 없는 제5호입니다. 거주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정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세대전원이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가 잔금 전에 처분을 해서 무주택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계약 당시에 무주택자에 한해 거주 요건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계약 때는 비조정지역 그리고 잔금 때는 조정지역. 조정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 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 잔금 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더라도 보유 요건만 필요합니다. 반드시 계약 당시에 세대전원이 무주택자이야 적용이 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속해 있지만 거주요건 필요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되는 경우 첫 번째 2017년 8.2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 두 번째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 세 번째 조정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이 규정은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계약 때는 비조정지역 그리고 잔금 때는 조정지역. 그런데 계약 당시에 같은 세대원인 부모님이 주택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거주 요건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계약 당시에 세대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조정지역일 때 취득을 했는데 다음에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었기에 양도 당시에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더라도 거주 요건은 필요합니다.
조정지역의 주택을 가진 분들 중에서 다음에 기다렸다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그때 팔려는 분들이 있는데, 해제가 되더라도 거주 요건은 필요합니다.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는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기준은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최근에 올린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나온 기재부 유권 해석을 중심으로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 후 새로 기산한다. 기재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단 일시적 2주택, 상속, 동거복량, 혼인합가를 포함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기본 개념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기재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제목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기산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유권 해석의 요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새로 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주요건이 있는 조정지역 주택은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 후 새로 기산이 되는 것으로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B주택을 가세로 처분을 하고 남은 최종 A주택이 거주요건이 필요한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B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은 물론 거주기간도 새로 기산이 됩니다. 만약에 2년 거주요건을 갖춘 A주택을 전세 주고 있다면 다시 들어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전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가세로 처분한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 내 주택인 경우는 거주도 새로 기산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냐 거주냐. 오늘 강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를 하다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기준은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취득 당시에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만, 그리고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속해 있는 주택이지만 취득을 또는 계약을 비조정지역일 때 했다면 거주요건 필요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근래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양도 차익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시행령이 바뀌고 새로운 유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큰 할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양도세의 기본입니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